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 할 차례 같아요, 그죠? 위험과 수익. 그래서 저번에 프린트를 테마사로 가서 마지막 페이지였죠. 테마사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요약집도 갖고 오셨죠, 그죠? 그 요약집도 같이 한번 볼게요. 투자론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집으로는 94페이지로 한번 펴보세요. 94로 가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94로 가겠습니다. 94. 94로 가시면은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가시면은 오늘 프린트 이제 새로 나눠드린 그 저번 주 거가 이제 위험과 수익이 있죠, 그죠? 요걸 펴놓으시면 되고 페이지로는 94페이지를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수익률. 거기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수익률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실현은 어떻게 돼요?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투자가 이루어진 전이에요, 후에요. 그럼 사후적이죠. 역사적 수익률을 하는데 실제 지나서 그럼 투자 분석 시 실현 수익률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죠. 그럼 따지는 거는 어떤 거와 어떤 걸 따지는 거예요? 기대하고 요구를 갖고 따져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이제 요 프린트를 이제 보시면 수익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수익률부터. 자, 수익률로 들어간다면 내가 어떤 대안을 투자해요. 그럼 요 1억짜리를 투자할 때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대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산정해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아직은 확실합니까? 예상을 합니까? 예상을 해서 자, 요걸 이제 투자를 해서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1억이라는 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투자 비용. 그래서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해요. 시장 가치.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상 순수익을 봤을 때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20%의 수익률이 나는데 자, 기대만 가지고 가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야 되죠. 요구 수익률은 최소예요. 최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 수익률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다.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커야 돼요. 요구는 작아야 돼요. 얘가 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를 내부라고도 하고 얘는 이제 자체적인 외부에서 말씀드리는 외부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얘가 크면은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해요. 작으면 기각하는데 자, 일단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지금 프린트를 갖고 계시면 투자 균형이라는 데가 있죠. 별표를 3개 쳐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90%를 넘어요. 추재될 확률이 거의 반드시 추재됐는데 일단 아까 기대 수익률은 그냥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부기도 하고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객관적이고 요거는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이게 또 외부라고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10%면 얘가 20%니까 이걸 포기해서 따라서 기회 비용. 그래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자, 요걸 선택하고 요 수익률은 포기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개념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겠지만은, 따라서 할인율. 할인율과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위험 조정률. 그래서 PCO 효과는 인플레까지 고려하자. 객관적이다, 얘가 주관적이다? 주관적인데. 여기다가 제가 별표치를 했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합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투자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내 투자 비용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2억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그럼 나중에 균형을 이루겠고요. 만약에 내가 요구가 크면 선택해요? 기각해요? 그럼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투자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그럼 내 투자 비용이 적어지죠. 그래서 내 투자 비용이 뭐 2천만 원까지 간다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냥 다 반대로 간다. 그럼 편법으로 간다면 얘가 같아지려면 그냥이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얘가 지금 크죠? 그러면 나중에는 상승해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하락해야 되고, 얘가 지금 자, 어떻습니까? 얘가 크니까 하락해야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작으니까 얘는 그냥요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해야 되겠죠. 이거 알 수 있겠죠, 그죠? 매번 출제됩니다. 근데 중간에 대한 걸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일단 제 나름대로 이제 가겠는데,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저랑 요약집을 잠깐 보시면은 오른쪽에 95페이지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95페이지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있어요? 그럼 따라보세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그냥요 시세예요.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시세고, 거기에 대한 투자 가치를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럼 우리가 자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시장 가치는 그냥요 나와 있는 시세예요. 그럼 내가 1억 주고 이걸 사야 되죠.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인데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돼요.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겠어요? 개인마다 틀리는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 순수익이 있으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칠판을 보시면은 무위험률은 자, 은행이나 정기예금 이자예요. 그죠? 그럼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다음에 시간의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 얘가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그럼 투자자와는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나요? 없죠. 일반 경제 사항에 따라 관련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문제가 나올 텐데, 일단 저랑 오늘 저쪽 앞에 은행 가갖고 정기예금 이자에 가입하게 되면은 저만 2년 연 2% 주나요? 다 주나요? 다 주죠. 그럼 일정 시점에 똑같죠. 개인마다 틀리다는 건 그냥요 할증률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요게 클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근데 무위험률도 상승 안 한다? 상승할 수도 있다. 같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피셔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 인플레도 고려한다. 자, 가치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빼주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위험의 피용이라는 투자자는 비합리적이요, 합리적인 투자자예요. 합리적 투자죠. 그래서 위험의 피용을 이제 본다면, 자, 읽어볼게요. 번지 점프를 얘기를 했는데, 자, 위험의 피용이라는 자체는 위험을 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회피형은, 자, 들어보세요. 이따 나오겠는데,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데 투자하겠어요? 좀 덜 위험한 데 투자하겠어요? 덜 위험. 비합리적입니까? 얘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요.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그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작은 거 선택하겠어요? 큰 거 선택하겠어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죠?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에요. 그럼 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건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죠. 대가가 주어지면 뛰고요. IMF나 이런 코로나 같은 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 위험은 감수하죠. 감수해서 우리가 이제 번지 점프를 예를 들었어요. 번지 점프를. 얘가 이제 신입생 한영이 때 10m 가장 고풍스럽다는데 다리에 줄을 매고 뛰어내려요. 번지 점프. 얘가 고소공포 중에 있어요.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그냥 안 뛰어내려요? 돈 주면 뛰어.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요? 100만 원 주면 본인은 뛰는데 얘는 안 뛰어요. 자, 1000만 원 주면 아직 생각해봐요. 1억 주면 어떻게 될까? 뒤에서 밀라 그래. 하루 종일 뛰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돈 주면 뛰어. 근데 돈에 대한 게 그냥이야 개인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동일위험에서 자, 해피도가 같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있다가 여기가 이제 요 서 있는 걸 따라서 Y축, 누워 있는 게 무슨 축일까? X축이죠. 여기가 수익률이죠.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다 그러면 자,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 위험의 평이 아래로 볼록한데 그러면 더 달라는 애가 그냥입니까? 더 가파릅니까? 가파를수록 1억 달러 그럴수록 공격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3만 원만 달라는 데는 좀 공격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위험의 P형일수록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요구하는 게 작겠어요? 더 높겠어요? 더 많이 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기울기가 완만합니까? 가파릅니까? 위험의 P형은 조금만 달라고 하죠.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볼게요. 수익률을 봤으니까 그냥 돼요. 위험을 봐야 돼요. 위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위험은 전 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하겠습니다. 자, 위험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투자의 위험은 확실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기대 수익에서 실현 수익률이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표준 편차. 그럼 수익률에서 편차가 벗어나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위험해요. 자, 따라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 요건 다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해요. 그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거든요. 그죠? 요것들 뜨면은 요거는 수익이다, 위험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고. 특히 변이계수는 어떻게 돼요? 위험이니까 알고 싶은 게 위험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당, 기대 수익률당 표준 편차에 대한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있다고 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프린트를 이제 저번 주 거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위험을 처리를 안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하고 관리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위주로 가시면, 아예 찍어 드릴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자, 따라보세요. 해피와 전가가 나온다. 뭐하고 뭐만 떠요? 해피하고 전가만 뜹니다. 해피만 전가. 그래서 보시는데, 자, 해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까 은행이자는 불확실해요. 무위험 자산은 확실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켰죠. 그럼 전가예요. 이건 위험의 해피예요. 해피고, 전가는 제3자한테 떠맡기는 게 전가죠. 물가가 상승하면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요. 보험에 가입하고 하청업체에 하다 보면 지네들이 다 내겠죠. 리스를 맡길 수 있고, 선분양은 개발업자가 선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업자가 매수자한테 위험을 전가시키고 계약이라든지. 자, 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플레가 심하면 변동을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 이자율 수합은 또 이자를 바꿔서 전가시키는 거다.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는 자체는 좀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죠. 따라서 비관적이다. 수익을 높게 잡아요? 낮게 잡아요? 그래서 이따 기대 수익률을 하향한다 그래요.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 하향 조정, 하향 조정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비용은 거꾸로, 비용은 낮게, 높게. 그럼 불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수적이고. 자, 3번 발표.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러면 요거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키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두 가지 위험의 해피와 전가가 잘 뜬다 그랬죠.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위험의 보유는 뭐냐면, 내가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금, 충당금, 설정해서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걸로 내죠. 그럼 자기가 위험을 보유하는 건데, 이건 참고하시고. 그럼 교수님, 다음에 뭐 찍어줄 거예요? 그럼 따라서 민감도 분석. 이거 잘 나와요. 따라서 민감도 분석.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투입 요소에 대한 결과치인데, 위험의 통제인데, 요건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제가 요약집을 좀 가서 또 강하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나의 틀이에요. 자, 문제집으로 갈게요. 문제집으로 가서 민감도만 이따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문제집 순서대로 좀 가겠습니다. 계획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풀게 되면은, 일단 계획표상에는 231페이지 가시면 231, 오늘 그 진도가 23번서부터 스타트를 하죠. 근데 23번보다는 전 24번을 좀 찍습니다. 24번은 계획이 없는 건데 24번에 오히려 별표를 쳐놓으세요. 24번에. 그래서 23번 했던 건 이제 24번이 기출이니까 좀 보자고 했는데 2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몇 번이 더 중요하다? 24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쳤어요? 그러면 됐다 중요한데 봐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문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슨 회피형이라고 되어 있어? 찾으셨어? 그러니까 항상 무슨 회피형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 그럼 얘는 동일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 회피형을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자, 여기서 풀어오셨으면 4번이 정답이에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데이터 잘 나와요. 데이터를 넣고. 기출이니까 다 볼게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죠. 반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평균은 뭐라고요? 수익.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분산은 뭐라고요? 그럼 기대 수익률의 평균. 기대 수익률의 평균은 수익이죠. 분산은 뭐예요? 그럼 수익과 위험을 이용해서 투자 선택하는 방법이죠. 자, 아까 보수적은요,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어떻게 조정시켜요? 상향, 하향. 수익을 낮게 보는 거예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당히 제거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5번 민감도 분석 기억나세요? 이따 할 건데,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요거 나오면 이건 무슨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그래서 요건 이따 후설 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에 따라서 그 결과치, 산출 결과를 보는데, 보통 민감도는 지금까지 그 이론적인 그 내용만 나왔지 시험 문제 틀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정답은 4번인데 23번이 이제 계획표가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틀린 건 1번으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아까 위험회피형 기억나시죠? 위험회피형은 어떻게 돼요? 조금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잖아요.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그냥 더 달라고 해. 그 위험 추구보다는 낮게 더 위험 대가를 또 높게 봐요. 높게 해서 더 달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위험회피형은 요구 수익률은 위험 추구에 비해서 요구 수익보다 낮다, 높다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좀 요새 추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볼게. 2번.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이것도 기출인데 아까 분산 표준 편차는 뭘 얘기했죠? 위험이고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을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들에 변동시켜서 비관적 경우와 낙관적 경우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있고요. 아까 보수적 기억나세요? 얘는 수익을 어떻게 잡아요? 낮게. 1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맞겠지. 그럼 수익을 높게 낮게? 비용은요? 높게 예측한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5번이 보수적이라는 애가 뒤에 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상향, 하향시키겠죠. 언더스탠드? 근데 내가 찍어주는 건 24번이 중에 24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계획표에 25번이 돼 있을 거예요. 25번.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돼 있죠. 자, 제가 아까, 회피하고 전가가 나온다 그랬지. 이 둘 중에 정답이 돼요. 그죠? 그럼 봐봐. 25번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위험 관리에서 틀린 거는 3번이죠. 아까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 건 위험의 회피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럼 1번은 저번에 왜 금융적 위험 기억나시죠? 그럼 만약에 전액 자기 자본을 다 투자했으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도 있고요. 위험한 투자를 배제하는 전략은 아까 무위험 수익률은 그냥이야 은행 이자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무위험해서 배제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투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주동시키는 게 좋아요? 하향, 상향. 그럼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위험할수록 높게 해야 되니까. 아까 수익은 가장 낮게 비용을 높게 하는 게 보수적이었죠. 얘가 이제 투자 수익과 이제 비용의 불확실한 투자 결정이 반영하는 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좀 어려운데 27번에 보시면 민감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번 요약집 한번 가볼게요. 민감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적은 없어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일단 9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을 가야 되니까 98 요약집 가시면 98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가문도 분석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따라서 정의만 나왔다. 자, 따라보세요. 투입 요소, 결과치, 요거 나오면 무슨 분석 찍으시면 돼요? 민감도인데,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그거랑 같아요.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럼 반응이 많을수록 더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민감도 분석, 가문도 분석이라는 건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따라서 독립 변수.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자, 영향을 받는 변수가 답세 종속 변수. 그래서 탄력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탄력성. 자,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트러스는 답세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그럼 가격이 자극이고 수요량이 반응이죠. 그럼 자극이 내려가고 양이 반응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독립 변수가 내려가고 종속 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종속 변수가. 그래서 여기 아까 따라서 투입 요소, 위험 요소예요. 위험 요소를 투입시켜서 따라서 산출 결과치를 보는 거죠, 그죠? 결과치는 이제 수익률에 대한 결과치예요. 수익률의 변동. 자, 그럼 수익률의 변동을 본다면 만약에 A 대안이 같다. 자, 그러면은 세금이나 영업경비 같은 건 위험하죠. 그걸 찔러봐서 세금이 만약에 1%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비가, 영업경비가, 만약에 변화가 1%가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1%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위험하겠어요? 30%가 더 위험하겠어요? 오늘 반응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괴로워, 자. 그러면 뭐냐면, 아까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이 있죠. 그죠?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찔러봐서 모의고사를 찔러보는 거죠. 그죠? 그 모의고사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좀 낮게 나오겠고 쉽게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평균이 60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따라서 평균, 따라서 표준 편차, 이게 벌어지면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은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잘 나올 때는 30점이 올라가는데 못 나오면 30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민감도가 크다? 그 변화가 크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봐요. 저희 강의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올라가는 게 5점 올라가고 5점 떨어지는 건 그냥 좀 반응이 없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민감하다는 거죠. 지금 민감해야 되는데 내 강의에 굉장히 안 민감한 것 같아. 그죠? 쳐다보는 게 거의 민감도가 낮아. 그러면 찔러갖고 이 변화가 크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럼 이걸 그냥 해야 돼요? 집중 관리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직도 제 강의에 민감하지가 않는데, 특강을 해요, 특강.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죠? 쉬는 시간, 우리가 막 강의 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하품을 했는데, 옆 사람하고 앞 사람 친 거야. 옆 사람 차쳤더니, 수업 시간이니까 미안했더니, 괜찮아요. 민감도가 큽니까? 민감도가 작습니까? 아니요. 근데 앞에 사람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봐. 떡 쳤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침을 지지를 흘리고 있어요. 그 아니면 위험해. 그냥 데리고 나가야 돼.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그래도 민감하지가 않네.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편차가 너무 심하면 돼요, 안 돼요? 수익률 변동이 너무 크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고 정의만 나와, 정의.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이거 무슨 찍으시면 돼요. 민감도. 아시겠죠?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8페이지, 가문도라고도 해요. 그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투입 요소를 찔러봐요. 그럼 수익에 영향을 주겠죠. 98페이지 4번하고 있어요, 중간에. 찾으셨나?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결과치가 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가 투입 요소가 돼요. 그럼 수익률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럼 민감도는 투자 수익 가장 민감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 안 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서 민감도가 크죠? 그럼 덜 위험해요? 더 위험해. 그러면 수능제 가치 변동 심하죠? 그럼 그걸 갖고 통제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정의만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내려간다는 건데, 거의 그 정도면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27페이지 가시면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가 되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1번이 틀렸어요. 가문도 분석은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이 더 안 크다, 더 크다. 크고, 민감도가 클수록 수익의 변동이 크죠? 수익의 변동을 크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 수익이 우리가 알고 싶은 종속변수란 말이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변동을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 근데 얘는 그냥이다. 우리 시험 문제 정의만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투입 요소가 위험 요소죠. 그래서 결과치가 수익률의 변동이다 그래서 결과치가 산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게 나오냐면 민감도 분석인데 얘가 이제 얘랑 바꿔서 나오는 게 따라서 흡수율 분석. 얘는 흡수율이에요? 흡수율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민감도 흡수율도 바꿔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27번의 정답 1번이고요. 넘겨보세요.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으로 가시면 235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235페이지 가시면 31번이 있어요. 계산기 혹시 갖고 오셨어요? 넘겨보세요. 33하고 34를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 겁니다. GT 이용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33번은 기출이고 34번은 예상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제 기출의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33번이 더 난이도가 높겠어요? 34번이 난이도가 높겠어요? 물론 뭐 둘 다 높겠지만 33번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3번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GT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8%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익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찾으셨나? 그래서 가로쳐서 그 수익률을 찾아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먼저 34번부터 풀게요. 나온 다음 34번이 유력한데, 다시 곱해서 더한다. 자, GT 이용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계산 문제가 9문제 정도 떠요. 그죠? 9문제 뜨는데, 자, 다 맞춰야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요. 근데 이건 그냥 돼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 판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틀리면 떨어져요. 그죠? 그럼 이걸 그냥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이걸 맞히셔야지 합격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자론에서 있다가 되게 심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 한 5분, 6분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바로 풀으셔야죠. 언더스탠드? 이거 틀리면 그냥이야 내년에 또 와.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계산기 옆에 있어요, 계산기? 계산기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시고. 계산기 뭐 제가 어떻게 뭐 딱 할 수 없는데 핸드폰 찍지 마시고. 자, 할게요. 자, 34번 찾으셨어요? 34번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해요, 얘가. 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얘네들. 근데 이제 좀 어렵게 냈으니까 33번처럼 낸 거죠. 자,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몇 %예요? 20, 45, 그 다음에 얼마예요? 35. 어디가 더 확률이 제일 많아요? 정상적이죠.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숫자, %에서 다 더하셔야 됩니다. 그럼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00. 자, 우리가 요거 10%죠? 10.0. 10%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5, 그 다음에 얼마예요? 20인데, 아직 그 계산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서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누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저랑 같이 20 곱하기 10%를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그럼 얼마가 뜨나요? 시험장에서 이 적을 필요는 없죠? 근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AC를 누르면 큰일 나요. 계산기가 AC 그래요. 그죠? 그럼 AC 눌러야 돼요? 누르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더해 나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AC 안 눌렀죠? 큰일 나요. AC 그래요, 얘가. 그러면 15 있어요? 그럼 45 곱하기 15%를 눌러보세요. 45 곱하기 15%. 6.75 나와요? 6.75. 그 다음에 35 곱하기 20%를 눌러보세요. 35 곱하기 20%. 7 나오나요? 그 유명한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깜짝아. 15.75 나오네. 그럼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33번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해설을 보잖아요. 따라서 머리 아파. 머리 아파요. 야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강사들은 오리지널로 가야 되는 거야? 야매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학문 안에서 자격증 따라오셨어. 내가 맞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기대되세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비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입니까? 이 수익이 낮습니까?
정상적인 건 중간적이고 낙관적은 많이 내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또라이지 않은 경우는 낙관적인 걸 높게 잡겠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알아들어요? 비관적을 제일 낮게 잡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 확률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률은 20, 그 다음에 얼마요? 40, 그 다음에 40이죠. 근데 이제 처음 나왔던 게 수익률의 가로초선 처음 나왔다는 얘기죠. 얘가 4고 얘가 있고 얘가 10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정상적이라는 건 중간이잖아요. 그 4를 넘어서 10 안에 그 사이에서 찍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머 그럼 4는 아니겠네? 그렇지. 그럼 6도 좀 들어가겠네? 그 사이 6하고 8이 들어가겠지. 10도 아니고. 6하고 8 중에서 하나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대입시키면 돼요. 뭘 또 응이야. 자. 평소 때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럼 하나 딱 눌러갖고 답이 되면 그게 맞는 거고, 그게 틀리면 다른 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다른 게 된다는 걸 확률 보시고 또 한 번을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8을 잡아볼게요. 8을. 내 느낌이 8이 답일 것 같아. 얼마가 답일 것 같아? 그럼 8이 맞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자 곱하기 20 곱하기 4% 눌러보세요.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0.8 나오나요? 0.8 나와. 40 곱하기 8% 눌러보세요. 40 곱하기 8%. 3점이 나오나요? 3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를 눌러보세요. 40 곱하기 10%. 4 나오나요? 그럼 GT를 눌러보세요. 얘가 정답이다. 찾았습니까? 만약에 얘가 정답이 안 나오면 6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6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얘가.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 해서 놓고, 머리 아파. 그걸 X로 놓고 우리 어떻게 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열심히 하세요. 그럼 우리가 33하고 34번은 그냥에 대해 맞히셔야 돼요. 맞히셔야 될 내용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전표지 갑니다. 그럼 32번은, 31번이 읽혀요. 희한하게. 갑니다. 31번에 가시면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과의 설명 중 틀린 거 돼 있죠? 자, 갈게요. 천천히. 자, 기대수익률은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제가 숫자 퍼센트를 눌렀죠. 그래서 이걸 합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GT로 인해서. 그럼 기대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 제가 아까 요구수익률은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 요구수익률 기억하세요? 무위험률은 따라서 시간의 대가. 근데 얘가 기회비용이라는 성격이 닿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도 맞거든요. 저 지금 3번 하고 있는데. 찾으셨나? 그럼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는 표현도 써도 되죠. 그 다음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써도 돼요. 합쳐서 위험 할증률을 합으로 구성되죠. 맞나요? 자, 위험의 비용은 아까 어떻게 돼요? 더 달라고 하죠? 추구형보다 더 많은 걸 더 요구하겠고요. 5번에 가시면 제가 이랬잖아요. 아까. 무위험률이 그냥입니까? 정기예금 이자입니까? 그럼 저랑 같이 여기 은행 가갖고 2% 주면 나만 줘요? 다 줘요. 다 준다는 거죠. 대화를 해야 돼. 투자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나랑 대화를 해야지 되는 거야. 다 주지? 그럼 다 다를까? 다 똑같을까? 상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무위험률은 투자자마다 다 상이하다, 동일하고 개별의 할증률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개인마다 다른 거는 무위험률이 다른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다른 거예요? 무위험률이 상이한 게 아니라 위험 할증률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구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understand? 몇 번 정답? 5번. 자, 32번은 다 풀진 않고 좀 지금 해당하는 건 풀어드릴게요.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요구수익률은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대가 아니죠. 그래서 최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자, 학교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커야 돼요? 요구는 작아야 돼요?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작아야 돼요? 요구가 작아야 돼요?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겠죠. 맞습니까? 요거 두 가지만 잡으세요. 둘이 틀렸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따 해줄게요. 염려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적어놔. 이따 해준다고 그러면 안 해주면 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따 해주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5번 가는데 35번은 아직 분산 효과는 안 했는데 이 저자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개수를 얘기하고 싶어 그래요. 개수. 따라서 개수.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대 수익률은 아까 예상되는 거였죠. 투자자상 예상되는 뭐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라는 건 맞는 질문입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있나요? 자, 상관계수는 오늘 다 프린트 받으셨어요? 그 넘겨보세요. 프린트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좀 하겠는데 따라해보세요. 상관계수는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의 두 수익 간의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상관이, 그러니까 비슷한데 해야 돼요? 반대인데 투자해야 돼요? 반대인데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 만드는 회사랑 부채 만드는 회사가 좋아요? 우산 만드는 게 좋아요? 왜? 하나가 따면 하나가 잃잖아요. 그럼 상관이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된다? 상관이 적어야 된다? 그럼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플러스 1까지 있어요. 그 플러스 1이 좋아요? 마이너스 1이 좋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계수. 아시겠어? 그럼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면 좋아? 안 좋지. 그냥 안 좋아? 전혀 안 좋아. 빛의 기준은 전혀 제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 진위계수는 소득에 대한 그 평등 관계를 얘기를 해요. 이 진위계수가 얘는 0부터 1까지인데 얘도 수치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어떤 게 좋겠어요? 0이 좋겠어요? 1이 좋겠어요? 0으로 갈수록 분배가 개선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진위계수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만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거죠. 그럼 0으로 가까운 게 좋아? 1에 가까운 게 좋아? 0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가. 할 수 없어. 나도 이거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물 인걸 내, 거기다. 진위계수를 갑자기 왜 투자론에서 내고 난리야. 그럼 진위계수는 0일수록 좋은 거죠. 그럼 1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소유의 편중 문제가 아주 증가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 편하게 들어. 그냥.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아까 변이계수 아세요? 변이계수? 계수가 세 가지 시리즈가 있어. 무슨 계수가 있고, 무슨 계수도 있고, 변이계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변이계수는 위험이죠. 그럼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건 그냥이 아까 위험이었어. 이게 막 그냥이야 변해. 위험하네. 얘. 높아야 낮아야 돼?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지. 진위계수도 낮아야 되지. 맞지?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즘 올림픽 하잖아. 야, 그 게임 이기니, 지니? 진이라는 건 진다는 거죠. 낮을수록 좋다는 건데, 안 먹혀, 아이씨. 그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아직 포트폴리오 안 했지만, 이따 하겠지만은,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죠.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칠판에 보시면은, 체계적은 그냥요, 모든 부동산에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죠. 맞아요? 그럼 집에 가면 까먹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산이 물고기라면 그냥이야 그물이 촘촘해. 촘촘하죠. 오죽하면 할까. 그럼 체계적은 그냥이야 체계적인 그물이야. 피할 수 있다, 없다? 근데 한 자산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걸 투자해서 그게 커버해주면 피할 수 있죠. 그건 개별이에요. 모든 개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체계적이야, 이건 비체계적이야. 비체계적. 포트폴리오 속에서 가능하죠. Understand? 그러면 우리가 분산 투자로서 회피할 수 있는 건 어떤 위험을 줄인다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분산이 뭐라 그랬죠? 분산이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평균이요. 수익이라 했잖아. 저거 빨리 평균에다가. 뭐라고? 수익. 그러면 평균 낸 게 아까 가중평균 한 게 기대수익이잖아요. 다시 할게. 분산이 뭐고? 평균이? 이거 알아야 푼단 말이야, 이거. 보시고 계셔요? 위험의 평이 가장 합리적인 애죠? 그러면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어떻게? 작은 것을 선택하겠죠. 아시겠죠? 그럼 옳지 않은 거는, 자,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그러면 정답이 1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하필 시작 맞죠. 난리 났어.
화폐 시장 가치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화폐 시장 가치가. 그래서 미리 보겠는데, 화폐 시장 가치가, 물론 뭐 여기도 어렵겠지. 근데 화폐 시장 가치가 좀 더 어려워, 화폐 시장 가치가. 다시 화폐 시장 가치. 화폐 시장 가치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갈게요. 우리가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받으셔서 왔다 갔다 하면 또 힘들어 하시잖아요. 원래 포트폴리오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문제집은 화폐 시장 가치가 있는데.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화폐 시장 가치는 이제 가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십시오.